2차 전지도 10% 미만이니까 시장 침투율이 10% 미만이니까 그 높은 성장성에다가 엄청나게 고밸류를 주듯이 북미하고 유럽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동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북미하고 유럽에서 6% 미만입니다. 지금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미디어 엔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그죠? 네네.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물론 반도체도 좀 봐야 되고 네. 잘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쪽은 사실 자동차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엔터지 이런 엔터지, 쪽이잖아요. 네. 그죠? 네. 미디어 엔터를 보면요. 미디어나 뭐 콘텐츠주는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죽쓰고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엔터주는 엄청 잘 가고 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이 오늘 것 같으면 차익이 네. 좀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네. 미디어 엔터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말씀 네. 주신 대로 미디어주랑 엔터주는 진짜 극명하게 좀 수익률 측면에서 갈리고 있어요. 네. 미디어는 굉장히 좀 부진하고요. 그러게요. 예, 그다음에 엔터주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상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일주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엔터 회사들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충분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뭐 실적이 떨어지냐 아니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모멘텀이 없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요 첫 번째 표부터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석하듯이 똑같이 엔터도 수익률하고 MDD 값을 가져왔습니다. MDD의 표는요. 최고점 대비 최고점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고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 10년의 데이터 중에 최고점입니다. 10년치 최고점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고점이 아니라 네, 최근 고점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최근 고점하고는 뭐 계류율이 굉장히 적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 계류를 넓히기 위해서 10년 최고점을 가져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거 오늘 6월 27일 종가는 반영을 못했고 장중 1시 기준입니다. 1시 기준 반영했을 때 코스피가 15.9% 상승했고 그 MDD 값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입니다. 근데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MDD 값이 과거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30%가 넘어갔는데 10% 이상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훨씬 코스피보다는 견저합니다.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의 2배에 달하고 30%고 MDD 그 값은 수익률은 그러니까 올 들어 수익률? 네, 1월부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1월부터 오늘 2시 기준입니다. 6월 17일 2시 기준. 그러니까 상반기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엔터를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1등부터 13등까지 네. 여기는 엔터만 넣은 건 아니고요. 미디어 회사도 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콘텐트리 중앙이라든지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SBS 다 포함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코스닥 지수보다는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한 20%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굉장히 수익률을 깎아먹었고요. 엔터는 평균을 내보면 사실 요 밑에 엔터만 따로 평균을 내봤더니 65.8% 평균 수익률이 그건 이제 나왔습니다. 썸하니까 19.8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썸했더니 19.8이 맞아요. 나온 거고요. 엔터만 따로 또 떼서 봤더니 65.8%가 나왔고요. 와 대단하네. 그죠? 네, 그리고 고점 대비 빠진 것도 훨씬 덜 빠졌습니다. 미디어 네. 엔터 전체 13개 시총 상위 주의 평균은 35%가 빠졌는데 반해 미디어 엔터는 21.2%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엔터주 전체가 끌어올린 거를 미디어가 다 깎아 먹었다. 그러면은 역시나 미디어 엔터 중에서는 엔터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제일 많이 오른 건 JYP군요. 네, 역시나 JYP가 86%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떨어진 MDD 값도 보시면 지금 거의 고점 구간입니다. 1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JYP만 그러냐? 네, 큐브엔터라는 회사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60% 가까이 올랐고요. 여자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 잘 아시네요. 네. 예. 굉장합니다. 여자아이들이요. 맞아요. 역대 네 번째로 초도 물량 120만 장 가장 빠른 기간에 여자아이돌 중에 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수익률 좋았던 거는 이제 덜 빠진 거는 큐브엔터가 두 번째로 덜 빠졌고요. 세 번째로 덜 빠진 건 YG가 YG 고. 17%로 고점 대비 가장 덜 빠졌습니다. 하이브는 워낙 그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만 최근 수익률로만 치면 JYP 다음으로 73%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수 대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엔터는 압도적으로 초과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미디어와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근데 MD들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네. 이제 연초부터 수익률을 YTD라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초 수익률은 이만큼 예를 들면 엔터주가 잘 올랐다. 이거만 네. 보면 되는데 네. 굳이 최근 한 10년의 고점과 이렇게 비교해서 들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를 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이 고점 대비 상승 여력, 최고점 대비 상승 여력, 그다음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평균 그 값은 어느 정도 실제 그 정도까지 밸류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JYP가 물론 큐브 엔터나 SM이나 YG 엔터랑 비교하는 것도 맞지만 JYP가 과거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그거랑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이익을 비교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과거 최고점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때 이익과 현재 주가 수준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의 이익이 더 높다면 더 밸류에이션을 쳐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비교값을 구하기 위해 MDD 값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뭘 점검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엔터주들도 한번 두 번째 포인트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브를 보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는 매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성장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 성장이 나오고요. 내년에 13%, 내후년에 17%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꾸준히 연에 앞으로 3년 동안은 14% 정도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거는 BTS가 이제 군대 갔죠. 그렇죠. 군대 갔잖아요. 군백기라잖아요. 네, 군백기잖아요. 군백기. 아, 약간 젊은 용어를 많이 하시네요. 그럼요. 앵커님 나이가 있으신데 스트레이 키즈 이러면 안 돼. 스키즈. 스키즈라고 합니까? 그럼 줄여서. 맞습니다. 예. 네네. 혹시 엔믹스 아십니까? 네? 엔믹스. 네. 엔믹스가 어디다? 엔믹스 들어봤는데? 모르시는데. 예. 엔믹스 JYP입니다. 아, 네네. 새로운 그죠? 네, 그죠? 새로 네, 네. 지금 떠오르는 그룹 네. 중에 또 차세대 그룹 중에 하나고요. 아, 이렇게 막 찔러 보시네. 아니 너무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매출은 평균적으로 14%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20%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또 재미난 게 약간 경기 이제는 민감주 원래도 경기 민감주가 아니었지만 이제 약간 경기 방어주나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계속 고밸류를 받았던 게 워낙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파르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너무 재미난 게 지금 2020 작년 퍼 보시면 137배예요. 근데 이게 몇 배까지 떨어지냐? 지금 계속 이익이 성장하니까 고퍼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성장하는 게 반영돼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PR이 PR은 낮아지는 맞습니다. 네, 37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다만 유일하게 좀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익률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익률로 치면은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YG나 JYP나 SM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이익률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플랫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플랫폼 사업을 가장 좀 다각화하고 가장 확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에서도 가장 좀 하이브가 진심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익률을 깎아먹었지만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JYP입니다. 역시나 저는 하이브보다 계속적으로 원탑으로 꺾고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역성장을 하지 않았고요. 매출이나 이익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매출 성장률로 치면 올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매출 57% 올해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 늘어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떨어지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이 역성장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기대되는 매출과 이익에서도 15% 이상의 매출단에서 이익단에서 모두 15%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굉장히 PER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2022년에도 하이브가 137배 받을 때 JYP는 36배밖에 못 받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최고점을 향해 찍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34배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엔터주 평균 30배 정도 밸류 받는다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 평균? 그렇죠. 네. 미디엄 빼고 미디엄 훨씬 더 저밸류를 받으니까 엔터는 한 30배 받는다고 보는데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한데 저는 최소한 20% 이상의 프리미엄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받긴 받는데 한 3에서 4% 정도 프리미엄밖에 못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JYP가 주가만 올라서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뭐 비교 불가합니다. 하이브나 YG나 큐브엔터나 SM에 비해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입니다. 계속적으로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옵니다. JYP가 네, 네. 그 아마 가장 사업 구조가 가장 본업에 가장 충실하고요. 그 다음에 JYP는 어떻게 보면 그 뭐 걸그룹 보이그룹이 그 수익화되는 구간. 그러니까 소위 말한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구간이 가장 좀 빠르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그 벌써 트와이스가 9년 차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 노장인데요. 네. 예, 근데 트와이스가 9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보가 안 나가더라도 구보에서 굉장히 빠르게 구보 옛날 앨범에 대한 판매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룹은 SM입니다. 네. 네. SM은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뭐 그렇죠. 카카오 엔터랑 네. 그 뭐 지분 그 싸움도 있었고요. 최대 주주 바뀌는 만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이브가 못 가져가고 카카오 엔터 가져갔죠. 그렇죠. 네. 그 카카오 엔터 가져갔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랑 SM이랑 시너지보다는 SM과 카카오 엔터의 시너지가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가 만약에 SM을 가져갔다면 하이브는 아마 연간 현금 흐름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인데 현금 흐름이 부족해서 하이브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보통 YG나 큐브엔터나 JYP나 모두 상반기 실적이 엄청 좋고요. 하반기에 다소 둔화되거든요. 근데 SM은 오히려 상반기에 조금 둔화되고 그러니까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하반기에 오히려 원래 하반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공연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별로 공연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거를 상반기에 좀 몰아서 콘서트를 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의 성장이 지금 하이브, SM, YG, 큐브 뭐 그다음에 아이브가 속한 뭐 플레이디스 뭐 그런 엔터 회사들 다 합쳐서 한 840만 장 상반기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높은 판매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음반 판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은 건 역시 SM입니다. 그래서 SM은 올해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뭐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도 실질적으로 PER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낮습니다. 뭐 하이브나 JYP에 비해서 지금 20배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주가라고 말하기보다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 20배 정도니까 엔터 평균 30배보다는 좀 낮은 밸류로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YG인데요. YG는 조금 우려되는 거는 과연 이제 블랙핑크랑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그 결정이 안 났거든요. 사실 YG가 최근에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블랙핑 모멘텀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좀 확실히 변동성이 밀리니까 또 좀 훅 밀립니다. 그죠? 네, 확실히 하이브나 약해집니다. JYP보다 그죠? 네, 예. 더 빠지고요. 변동성이 확실히 큽니다. 그래서 YG가 조금 제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블랙핑크 모멘텀이 상반기에 워낙 컸어요. 상반기에 월드 블랙핑크가 투어를 아니라 불핑. 네, 불핑. 역시 네, 불핑. 네, 블랙핑크가 너무 노땅 같습니다. 불핑이 상반기에 월드 투어를 엄청나게 한 게 지금 실적에 굉장히 반영돼 가지고 이게 아마 YG도 상반기에 굉장히 높은 실적 2분기까지 최고 실적 찍고 3분기부터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시총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큐브엔터가 말씀 주신 아이들이란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이 가로 열고 여자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도 물량이 지금 120만 장 정도 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대 4위 수준이고요. 아이들이 지금 퀸카라고 새로 그 신규 미니 앨범을 냈는데 그 미니 앨범이 계속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 지금 뭐 69개국 이상에서 지금 그 차트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브엔터도 이 아이들을 계속 지금 글로벌로 지금 콘서트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그룹도 하나 데뷔하는데요. 네, 남자 그룹 데뷔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아이들이 잠실에서 지금 2회 아주 최근인데요. 6월 달에 2회 콘서트 했는데
한 해당 2만 명씩.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티켓팅 파워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는 밸류는 어때요 지금 보면? 여기 밸류가 네, 큐브엔터는 평균 정도 미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G랑 SM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 큐브엔터를 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는 아무래도 큐브엔터보다는 SM이나 YG가 워낙 아이돌의 그 포지셔닝이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다각화돼 있는데 큐브엔터는 일종의 하이브 BTS 초창기 모습처럼 너무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여자 아이들에 대한 단일 IP에 좀 목매고 단기 있는 IP에 거죠.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아마 올해 연간으로는 아마 가장 실적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건 압도적으로 JYP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터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그죠. 뭐 한국 아이돌이나 이제 이런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네. 흥행하니까 기대감인 줄 알았는데 기대가 이제 그 이익이 반영되면서 그죠. 맞습니다. 네. 소위 이제 이게 구조적 성장주로 가는 거죠. 지금 정확히 그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K자가 붙어야 된다니까 요즘은요. K반도체, K방산, K자동차, 네. 예. K2차 전지. K차 전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K엔터. 엔터, 네. 글로벌리 먹혀야 되는 국내 시장은 사실 작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 점에서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엔터주를 보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국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 쭉 봤는데 그러면 네 앞으로 엔터는 포인트를 뭘로 봐야 되는지랑 그 가운데 결국은 이제 집중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엔터 좋다고 해서 뭐 5개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딱 이제 핵심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엔터가 예. 그 K가 붙어야지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걸 보고 있어요. 네. 왜냐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점점 해외 매출 비중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 85%거든요. 그게 85% 급등하기 전에 20%대부터 85% 되는 순간 3배가 올랐거든요. 불과 1년 안에. 그다음에 K방산 현대로템이 이제 막 그 방산 폴란드에 수출하고 이제 뭐 노르웨이에 수출하고 이제 독일이랑 경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 수출한다고 나왔을 때 실제 수출 비중이 뭐 한 자릿수 미만에서 이제 막 15%, 20%, 30% 간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디어 엔터 강한데 야 그거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엔 K 소위 말하는 K 엔터의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10% 미만이니까 시장 침투율이 10% 미만이니까 그 높은 성장성에다가 엄청나게 고밸류를 주듯이 미디어 엔터는 그럼 뭐냐? 미디어 엔터가 이제 엔터가 미디어 빼고 엔터가 북미하고 유럽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동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네. 북미하고 유럽에서 K-팝의 포지셔닝은 6% 미만입니다. 지금 4% 정도밖에 안 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냐면 첫 번째는 이 그 국내 아이돌의 이 칼군무와 이런 시스템화된 게 실제로 그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치면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낮은 시장 침투율 때문에 시장 침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 대부분의 엔터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JYP가 A2K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현지화. 그게 이제 기대감이자 네. 사실은 세론이 될 수 있는 네. 그 포인트가 거기에 그죠. 네. 하이브도 그렇고 JYP 하이브가 이제 미국에서 네. 걸그룹을 이제 데뷔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진행 중인데 원래 2분기 얘기했다가 이제 2분기 끝났잖아요. 3분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대박이 터지면 사실은 밸류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별로면 사실 기대감이 잔뜩 올렸던 네. 게 세로 뉴스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게 지금 과거 형태는 뭐 아이돌 뭐 6명 중에 1명을 일본이 끼워넣는 형태에서 네. 이제 완전체 그 현지화 플랫폼 모델을 만드는 것 때문에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대감이 일부가 반영된 거지 전 100%가 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물론 성공할지 여부는 아마 올 연말 안에 뭐 결과가 나올 텐데 충분히 그거는 이제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할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해외 진출하는 거에 대한 그 콘서트의 가격, 그 다음에
그 콘서트 모집하는 역량 그리고 콘서트를 모집하는 형식 자체의 변경이 있어요. 네, 어떤 변경이 있냐면 핵심 딱 이겁니다. 기존에 해외 프로모터를 껴서 네. 중간 관리자를 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취해서 나타내는 형식을 띄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진출에서 직접적으로 불과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엔터사를 인수를 했습니까? 그렇죠. 불과 1, 2년 안팎입니다. 네. 하이브가 지금 엔터사 인수하듯이 그거는 추가적으로 JYP나 SM도 충분히 이제 글로벌 엔터사를 인수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아마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더 꺾일 이유는 없다.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국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 네, 뭐 미디어는 어렵고 엔터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엔터주 가운데 네. 그러면 타픽 종목은 탑픽 종목은 JYP? 저는 JYP를 계속 꼽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JYP가 지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약간 틈새 역성장의 입장에서 지금 아이들이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큐브 엔터를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메인은 JYP로 놓고 메인은 JYP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큐브 엔터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로는 네, 큐브 엔터로 큐브 해서 네. 2개 정도 보자. 네, 네. 큐브 엔터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큐브 엔터의 변동성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SM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은 못 했거든요. 사실 뭐 SM도 뭐죠? 아이돌 베스파. 에스파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에스파. 네. 앵커님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네. 에스파. 네, 에스파가 뭐 굉장히 견조하고 엑소도 있고 한데 SM 자체가 가진 그 소위 말하는 그 플랫폼화하는 능력 그거는 하이브나 JYP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소위 지금 멀티레이블이 그렇죠.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린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랑도 얼마나 시너지가 나올지는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만 보면 SM이고요.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뭐 역시나 1등주 JYP랑 하이브를 끌고 가는 게 맞고 JYP 하이브 중에 고르면 역시 JYP가 원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콘텐츠 엔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으신데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께서 정리를 쫙 해주시고 타픽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